여러분들 매핑 암만 해봤자 딥이 안 벌리잖아요. 그것은 매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빡세게 게임하는 뚜까가 농사라는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매핑을 어떻게 해야 딥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재화가 되게 잘 모여요. 요렇게 타워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역, 요것처럼 요렇게 3개 붙어있고 요렇게 3개에 또 여기도 요렇게 하면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요거를 석판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농사라고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딱 보시면 요렇게 3개 총 4개 타워를 의식 작업을 해놨어요. 요 가운데 보시면 요거 의식, 요거 작업을 해놓으니까 여기 맵의 의식도 많아지지만 요 의식에 보면 밑에 옵션들 있죠.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옵션 없는 의식 한 번 돌 때 나는 요거 한 번을 도움으로써 4배, 5배 효과가 나와요.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은 가려진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보시면 요런 식으로 타워가 모여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요런 게 보이면은 최단기간 루트로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밑에서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단기간 루트, 자 요거 하나를 깨고 딱딱 깨고 여기 깨고 2개를 깨면 다른 맵 손실 없이 타워 작업이 돼요.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거 보고 농사라고 해요. 요게 지금 의식도 괜찮고 사실상 환영은 저희가 맵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영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의식이랑 균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요거 작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틀라스 패시브 보면 이렇게 왕의 아련하고 균열하고 의식 요런 걸 하잖아요. 요거 가능하면 4단계까지 다 깨셔야 돼요. 그 4단계 보스는 무엇이냐? 환영 맵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쇼츠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걸로 만든 환영 맵에서 환영을 돌면은 복제된 영혼 파편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걸 300개 모아서 복제된 영토를 만든 다음에 지도 장치를 열고 지고라트 피난처 오른쪽 3개 관문에다가 복제된 영토를 넣으면 우버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리어할 때마다 단계가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4단계까지 깨서 이 아틀라스를 찍으라 그 얘기입니다. 의식을 클리어해서 이까지 찍으면 되고요. 균열을 클리어해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의식 같은 경우에는 왕의 알현이 있죠.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균열 같은 경우에는 균열 파편을 300개 모아서 균열석을 만든 다음에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깨야 효율이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이 환영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환영도 하긴 해야 돼요. 영토 파편 충족 개수가 100% 증가라서 원래는 영토 파편 1개씩만 드랍이 되는데 이걸 찍으면 이제 2개씩이 드랍이 돼요. 그러면 이 컨텐츠 자체도 빨리 모으게 돼가지고 가장 좋아요. 자, 요거 4단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의중재자. 제의중재자는 제의중재자 잡으러 들어갔을 때 밖에 효과가 안 나와요. 제의중재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 그것도 약간 갬블식이거든요. 옵션이 되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모리오르 요거를 먹으러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나랑 원소는 저희 법사들이 쓰지만 모든 스탯 5% 증가에 모든 원소 저항이 붙어버리면 이게 50딥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다닌 거거든요. 자복 3개를 재련 작업대에 넣어서 돌리면 3개가 또 하나로 합치면서 옵션이 바뀌거든요. 제의중재자는 여기 보시면 타워가 있잖아요. 빨간 불 잡고 노란 불 잡고 흰색 불도 있어요. 그거 3개의 성체를 다 잡아야 입장권이 하나씩 드랍이 되는데 그 입장권 3개를 넣어서 제의중재자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의 성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들어갈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면 1개가 나올 때도 있고 막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실 때는 항상 400% 넘는 거를 놓고 들어가면 확정적으로 2개가 드랍이 돼요. 확정적으로 3개 드랍이 될 것 같으면 이 맵을 85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850%까지 올리려면 600%짜리 넣고 서판 작업까지 하고 막 싹 온몸 비틀기를 해야 850%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400%짜리 이상만 넣고 돌면 확정적으로 2개가 드랍이 되는데 저희가 환영을 돌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영토 파편. 영토 파편이 많이 드랍되는 거는 환영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편이 많이 떨어져요.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보스를 잡았을 때 지도에서 발견되는 경로석의 20% 확률로 무작위 주입 감정 요거를 찍으면 저희가 몹을 잡았을 때 이제 경로석이 떨어지잖아요. 요런 식으로 15T가 떨어질 때 애초에 이렇게 발려서 나와요. 요런 식으로 완제가 떨어지니까 여기다 그냥 작업을 해서 들어가면 돼요. 성체를 깨고 나오는 돌은 종류가 총 3개 있어요. 그걸 하나씩 준비해서 불타는 것으로 간 다음에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성체에서 먹은 각각 재료 1개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작동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되고요. 제의 중재자를 상대할 수 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깨서 4단계까지 클리어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전기불꽃 빌드를 사용하실 텐데요. 제 빌드는 정신력이 100밖에 없기 때문에 대마법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셉터를 착용하면은 정신력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대마법사 외에도 다른 정신력 잼을 넣을 수 있는데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전시 시전입니다. 여기서 번개도관을 우선적으로 넣으면 돼요. 이걸 박을 경우 적을 때리면 하늘에서 번개가 뚝 떨어지고요.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예전에 번개 샷건 빌드 소개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순간 폭딜이 대단하기 때문에 보스 잡을 때 매우 좋다고 합니다. 셉터는 정신력이 150 이상, 마나 최대치 150 이상, 마나 재생 속도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걸로 장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힘 요구치가 54가 되기 때문에 장비나 패시브에서 힘을 좀 챙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감전시 시전 잼에는 번개도관을 포함해서 전도성 징표, 탄력, 원소 집중, 신중한 시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신력이 남을 텐데요. 전멸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60 정신력이 필요해요. 전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츠 올린 적 있죠. 잠긴 문 앞에서 서리방벽을 깔고 전멸을 누르면 문을 통과합니다. 이 전멸잼을 쓰면은 구르기 대신 순간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2중재자는 무조건 전멸이 있어야 패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셉터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멸을 쓸 경우에는 원래 쿨이 없던 구르기가 쿨이 생겨요. 3.6초 정도. 그 쿨을 줄여주는 게 템포랄리스인데 아직 우리는 템포랄리스가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멸에는 기바람 잼을 넣으시면 돼요. 으스스한 연애는 몹을 잡았을 경우에 영혼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걸 먹으면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치 이상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몸빵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타워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맵을 뒤져서 찾아낸 다음에 각각의 타워에다가 서판을 박아요. 의식, 균열, 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개 박으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맵들의 효과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환영 작업을 한 맵을 열어서 들어가면은 엄청난 파밍 효과가 나온다. 이게 농사입니다. 템포랄리스 구매를 위한 딥을 버는 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요즘은 법사 아이템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벌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법사 아이템을 다 주어서 내답하면 될 겁니다. 오, 파장! 야, 파장 나왔어, 파장! 나 처음 봤어, 파장. 최초다, 최초. 와우. 나 파이어. 오, 대박. 까보자. 장대한 파장 하나당 모든 몬스터 저항사. 사파이어 타락해볼까? 인생은 한 방이지 뭐. 9딥짜리 파라가 모아놓 맞죠? 대박 띄워보자. 왜? 그냥 팔면 9인데 낮은 확률을 뚫고 5% 띄어도 24딥밖에 안 하네. 내 말은 리스크에 비해서 가격 뻥튀기가 없다 그 얘기예요. 24딥이 싸다는 게 아니고. 아니 9딥에서 낮은 확률을 뚫어봤자 24딥. 90딥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해보자. 3, 2 됐어. 됐어. 5 됐어. 24네. 나 23에 팔면 되겠네. 역시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A few moments later. 오, 뭐야. 장대한 파장 산대. 바로 팔리는데? 오, 잼링이에요. 야, 23대 벌었잖아. 아, 멋지다. 얼마나 좋아요. 시청자분들 무료 버스 태우고 파장 열어서 타락 발라가지고 유튜브 각 뽑고 딥도 보이고. 와, 대박. 야미 이 재미지. 기바람 허리띠를 쓰면은 호신부 슬롯을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보통 기절 면역 또는 동결 면역을 쓰는데 기절 면역 쓰면은 동결이 걸리고 동결 면역 쓰면은 기절이 걸려서 죽어요. 근데 그걸 두 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시브에 보면은 사냥꾼의 부적이라고 있어요. 정제된 집착 3개로 목걸이에 할당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기바람 허리띠에 호신부를 2개 박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 대실패했어요? 아이고, 리니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이네요. 본장비 나려고 게임 져놓은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본장비는 대체품이 없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그게 핵심이죠. 본장비 대체할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강화라든지 타락을 발라서 날아가면은 그거는 본인 잘못이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한번 겪은 사람들은 다음에 안 할 것 같죠? 무조건 합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못 고쳐. 그거를 우리가 강화병이라 하거든요. 리니지에서.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게 한번 날리면은 다시는 타락 안 발라야지. 다시는 강화 안 해야지. 그런 사람 100이면 100 다 또 질러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지르거든. 내 같은 경우에는 본 장비는 진짜 안 질러요. 철칙이다. 그거는. 대체할 장비가 있으면 질러요.